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르만 치과의 김태형입니다. 원장님, 일반 환자분들이 스케일링에 대해서 치아가 갈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진짜 갈리나요? 아니죠. 초음파 스케일러로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해드리는데, 초음파 스케일러를 치아가 갈릴 정도로 강한 것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강도를 아주 조절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치아가 갈리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드드득 그런 소리가 나고 진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걱정은 하실 수가 있겠죠.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센 강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세하게 스크래치 같은 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잘 조절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사라믹 크라운이라든가 라미네이트라든가 아니면 지리코니아 크라운 같이 이렇게 크라운을 하신 경우에는 스케일러 팁이 닿으면은 그게 조금 깨지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주의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치아가 스크래치가 많이 가거나 아니면 치아가 갈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니까 부어있는 잇몸이 진정되면서 가라앉으면서 공간이 더 커 보이고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제가 환자 한 분을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건강한 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 하기 전에 잇몸이 이렇게 부어있더라 하더라도 스케일링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잇몸이 염증이 심하고 기존의 치아 사이사이도 넓은 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후에 보게 되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감수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잇몸이 염증이 좀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가 잘 나겠죠. 그 다음에 실인 경우에는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한 다음에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니까 평소엔 드러나지 않던 치근, 뿌리가 드러나서 과민해지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과민했던 치아가 좀 더 심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또 발생하더라도 지각 과민 처치를 한다든가 실인이에 듣는 그런 치약을 오래 쓰시다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으로 다 치석이 제거되는 건가요? 뭔가 치료를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다른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많죠. 스케일링은 보통 잇몸 위에 잇몸과 비슷한 경계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잇몸 밑에 있는 그런 치석과 치태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걸 하려면 좀 더 기구를 깊게 넣고 또 필요한 경우에 마취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잇몸 치료라는 것은 잇몸 밑에 숨어서 뿌리 쪽에 붙어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그런 술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잇몸 밑에 숨어있는 그런 치석들은 또 색깔도 진하고 독해요. 그걸 딱 제거하고 나면 잇몸이 염증이 많이 가라앉고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잇몸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잇몸 수술을 통해서 잇몸 아래에 있는 그런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게 필요할 경우도 많습니다. 잇몸 수술을 할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고 기구를 깊게 넣어서 염증과 치석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치료를 흔히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고요. 제가 환자 한 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이 부위에 치적으로 보면 심하게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만히 놔두고 또 스케일링만으로 해결하려다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그런 치석과 치태는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오셔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잇몸 수술을 동반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받으신 다음에는 보시면은 이 뼈가 더 녹지는 않고 이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위는 뼈가 더 오히려 개생이 돼서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잇몸 치료와 잇몸 수술의 아주 장점이 되겠죠.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이상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잇몸이 부분적으로 나쁘신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동반한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섞어서 받으시게 되면 건강하게 잇몸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내원하시던 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잘 쓰시다가 2년 동안에 안 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나빠진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험해 하면서 아, 이게 대수롭지 않은 그런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지속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구나.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이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치료 제도이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